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도 이 예민한 사람들이 좀 다르게 설계돼서 나왔다고 해요. 인지, 그리고 정보, 그리고 공감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과 애초에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설계돼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예민버스 둥글입니다. 둥그린, 그러면 이 예민하다는 것이 좀 타고나는 성향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사람들한테, 특히 엄마 아빠한테 되게 예민하게 군다, 또 유별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뭐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편도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별종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눈 색깔 같은 거는 이렇게 타고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예민한 거는 이 삶을 살다가 사람들이 너 유별나게 왜 그래, 뭐 예민하게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스스로 좀 억누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게 좀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에 어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백조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이 한 로봇은 되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처리를 잘 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버전은 이게 감각 처리가 조금 안테나가 좀 수신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요. 그렇게 하면은 이 둘 중에 어떤 버전을 출시할까를 고민하잖아요. 보통은 이 B 버전을 많이 출시하겠죠. 왜냐면 조금 더 다루기가 편하니까. 예민한 것보다는 둔감한 게 더 낫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한 개체로 봤을 때는 이 생존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많이 생산을 해놨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는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변화 감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변화 감지하는 애들이 없어서 다른 애들이 한꺼번에 위험을 맞게 되는 거죠. 동네 멸절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외부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근데 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걸 감지를 못하니까 얘네들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예민한 어떤 거기 사람들이 한두 명이 거기 껴있을 경우에는 이 위험을 훨씬 빨리 감지하고 이 호랑이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림으로써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이 종 전체, 인간 종 전체로 봤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인간 생존에 너무 유리한 거예요. 다수보다는 소수가 낫다. 그쵸. 소수가 이 종선 전체의 생태계에서는 유리한데 근데 이 개인의 삶에서 봤을 때 되게 힘들다. 그런 게 있죠. 비율이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종들을 봤을 때도 한 15%에서 20% 정도가 조금 더 고도 감각 인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지 감각이 좀 더 뛰어난 그 애들이 좀 섞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5대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레토 법칙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파레토 법칙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 저희 요즘에 MBTI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MBTI에서 보면은 그 S 성향과 N 성향이 있는데 보면은 N 성향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직관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현실에서 오는 오감을 플러스 또 육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일상의 생활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도 이 예민한 사람들이 좀 다르게 설계돼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얘기하면 인지, 그리고 경보, 그리고 공감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과 애초에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설계돼서 나왔다. 요거를 꼭 인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종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계가 설계됐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생물학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이 뇌의 구조가 실제로 좀 다르기도 하는 건가요? 저희와 같은 그런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경험을 조금 더 깊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보 시스템을 올리려면
안 좋은 기억들이 잘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비슷한 상황에서 인지를 하고 빨리빨리 경보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감정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남들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 변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뇌에 전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기도 하고 더 위협적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또 재미있는 점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부정적인 단어에 조금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밤 10시에 갑자기 그 속보가 나오면서 당시에 그 9.11 테러 그 영상이 막 나오고 있는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한 20년이 이제 가까이 된 기억인데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정말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제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PD님처럼 이렇게 그냥 감정적인 공감은 많이 없지만 어떤 기억력 자체가 발달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경보를 잘 감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약간 조금 더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섬세한 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매우 잘 기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억하는 건 같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작용하는 어떤 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저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정말 눈에 띄게 다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불안감을 정말 잘 느끼고 자주 느끼고 또 깊이 느껴요. 민감도가 높다는 거네요. 네, 그 불안도가 높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정신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으로도 나오는데요. 저 지금 손에 땀 엄청 나고 있거든요. 이 손, 발에 땀 나거나 아니면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막 뭔가 각성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발한 상태인데요. 작은 신호에도 네, 뇌가 빨리 발달해서 네. 경보를 막 울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변에 있으시면 아마 이런 분들 좀 특성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도체라고 이 불안을 빨리빨리 감지하는 이 경보 시스템이 되게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예민하게 타고났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 어렸을 때 조금 더 유별하다, 예민하다, 혹은 엄마한테 안 떨어지고 많이 울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결국 타고난다는 거죠. 네,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정보 시스템에서 편도체가 막 울리면 이 편도체가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막 온몸에 신호를 보내요. 손에 막 땀이 나고 막 각성이 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근데 이게 문제는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정말 사자가 나타났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가 왔거나 했을 때 되게 잘 반응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그럴 일이 자주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막 다투기만 해도 이게 시스템이 막 미친듯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불안감이 너무 많으니까 외부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신가요? 불안감이 많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현대사회에서 좋은 요소들은 아닐 수 있다. 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말 잘해주셨는데 사회생활 할 때 이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은 거울 유전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려심이 강해서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이게 인지도 좋고 좋아. 그리고 경보 시스템도 올려. 도움돼. 하지만 이 일반 사람들이 섞여서 생활할 때 이 쓰대 때도 없이 이렇게 경보 시스템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옆에 그러니까 같이 사회적으로 같이 무리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히 발달한 게 이제 공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하고 조금 더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이 특출나게 발달을 해 있는데 이게 또 사회생활 할 때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공감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갈등과 이런 대립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하지만 갈등과 대립에
연속이고 네.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제 1대1로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그냥 배려하고 하면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성향이 약간 거슬릴 수 있다는 거죠. 걸리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싸울 때 너무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가족들이랑 싸울 때 뭔가 막 내가 공격을 하고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애정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나 보통은 이제 자아와 타아가 싸우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타인한테 공격을 해도 이 타인이 얼마나 또 아플지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자아와 싸운다.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좋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을 해야죠. 네,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넘어가고 참아주다가 한 번에 으악 하고 터지다가 관계를 손절해버리는 이런 패턴으로 가기 쉬워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긴 텀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제 많이 참아주고 터뜨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갈등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잘한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이제 스킬을 쌓지 않으면 사실 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성격인 분들은 사회적 이유로 좀 큰 성공을 하긴 힘들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 예민한 성향인 사람이 치고 되게 노포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성취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 사실 너무 크게 장애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분명 우리 같은 성향 중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시중에 있는 자기계발서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성 자체가 내세우지 않는다.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별로 내세우는 스타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1000만 원 법니다. 이렇게 절대 말을 못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양심적이고 진실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정말 그런 자료를 찾기 힘든 거죠. 보통 특성이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편이라서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내 방식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뻔뻔함이 없는 거네요. 네, 사실 조금 그런 자기 개발 쓰려면 좀 뻔뻔하고 단순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명쾌하잖아요. 그 명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개발서를 쓰기 힘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게 나는 맞지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대체적으로 맞는, 우리 결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도해보면서 저랑 비슷한 분들이 있는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나눠볼까 합니다.